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학교 시스템이 완전히 저한테 이렇게 딱 주어진 어떤 양이 아직 좀 없는 관계로, 지금 이 영상을 특히 촬영할 때는 지금 개강 전입니다. 개강 전에 이게 학교 시스템에 접속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번에 오늘 찍는 모든 영상은 좀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도를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사회복지 정책을 이제 교재의 29쪽과 30쪽까지의 이야기인데, 교재 앞에서부터 천천히 설명을 할 거고, 제가 강의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앞에서부터 천천히 저 책의 앞부분부터 차례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의 29쪽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 정책을 뭐냐라고 학자들한테 물으면 이게 다 달라요. 말이 다 달라가지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게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얘기를 하느냐, 따로 봐야 된다. 자, 어떻게 한다? 사회복지는 뭐고 정책은 뭐다, 이거를 따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따로 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교재를 쓰신 교수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사회복지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게 사실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게요. 자,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란 단어를 들으면 나눠주는 것, 베푸는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 세금 가지고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벌써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정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언론에서 많이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정책이란 단어가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예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자, 정책은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책이란 정부가 하는 일을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정부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그러니까 정부가 안 한다라고 선언한 것도 일종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아주 넓게 보면은 정부가 일단 주체예요. 정부가 한다, 안 한다, 그게 이제 정책인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안 한다고 결정한 것도 정책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요. 기업에 관련된 일도 하고, 개인에 관련된 일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다 그러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한 것, 그것도 일종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장 넓은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 이렇게 중간쯤 내려가다 보시면은 나름대로 정책을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행동 원칙, 지침, 계획, 노력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책을 특히 정부가 하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제 나중에 언급될 거예요. 법이요, 법률이요. 자, 법률이 없으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가 없으면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론이라는 수업이 필수 과목이잖아요.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이나 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어렵고 불쌍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정책이 감이 안 온다라고 얘기하면은, 자, 재난지원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지원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로나 첫 번째 때 사실상 난장판이었기 때문에, 자, 재난 상황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자,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원을 누가 해요? 정부가 하는 게 재난지원금이었죠. 자, 그 다음 연도에, 자, 이제 재난이란 단어가 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단어의 어감이 이게 좀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는 그런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국민지원금이라는 단어로 바꿨죠. 자, 코로나 첫 번째 전반전에는 재난지원금, 후반전에는 국민지원금이라는 단어로 바꿨잖아요.
자, 이것도 나름대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 특정 목적을 달성한다. 코로나 상황을 조금이나마 자, 극복하기 위해서 뭐뭐뭐를 정부가 한다. 자, 원칙. 어느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준다. 자, 지침. 자, 누구부터 줄 거냐. 뭐 주민번호 끝자리. 뭐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홀수냐 짝수냐. 자, 계획과 노력.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거대한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가 IMF 옛날 외환위기를 굳이 제외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나눠준 사례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이게 굉장히 유일한 사례거든요. 자, 그런데 대체로 이제 그 지원금을 받는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보다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 영역으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 이제 또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그 코로나를 감염병이라고 불러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뭐 마스크도 쓰고 격리도 되고 뭐 집합금지 명령이요. 이런 거는 철저하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겁니다. 물론 뭐 사회복지 영역에 이제 얼마나 질병 분야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엮이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엄연히 보건복지예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자, 복지 더하기 보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복지를 아예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 감염병 상황을요. 자, 근데 감염병 예방법이 근데 얼마 전에는 이게 전염병 예방법이었어요. 전염.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흑사병, 뭐 천연두 이런 거잖아요. 자,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그 법이 원래 명칭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서움을 좀 준다 해가지고 요걸 용어를 약간 낮춰서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했죠. 이 정책이에요. 이거도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30쪽 딱 위에 부분까지인데, 사회복지는 사회 문제 해결과 욕구의 충족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사회복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학자마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 개념이 다 달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어떤 식으로? 자, 현금, 물건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별 바우처. 자, 이용권을 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라는 게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회복지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충족. 자, 나는 상담을 받고 싶어요. 나는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나는 이걸 원해요. 난 이게 필요해요. 욕구잖아요. 욕구잖아요. 그 다음에 욕구라는 건 일단 바라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된다.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욕구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결핍이죠. 결핍. 뭐 다른 말로는 이걸 그러니까 니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이제 영어 단어로 쓰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나마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뭔가 내가 아쉬워. 그러니까 바라는 거거든요. 이걸 사회적 욕구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욕구를 개인한테 부탁하기에도 애매하고 기업에서 하기에도 더 애매하고, 그럼 누구한테 합니까? 정부예요. 그럼 정부는 사회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개인과 집단의 욕구도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거든요. 자, 사회 문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딱 생기고 나서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는 정부가 하기 어렵다면 자, 각종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서 일단 해결을 하죠. 자, 사회적 욕구 충족은 이게 문제가 딱 드러난 건 아닌데, 개인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집단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뭐가 공통적으로 뭘 원하는 게 있다. 근데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원한다. 누가? 자, 뭔가 필요하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원한다. 여러분,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지역사회.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이상하다. 똑같이 이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사회복지는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이라는 두 가지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쪽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자, 일단 첫 번째, 인간의 기능 향상.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장애인을 비롯한, 자, 장애까지는 아닌데 몸이 불편해요. 이제 노화죠. 이럴 때 어떡합니까? 요새 이제 보장구라 그러죠. 뭐 지팡이부터 다 이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요새 나온 보장구가 과연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 요새는 보장구도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저 두 손으로 저 짚고 갈 수 있는 것부터 여러 가지의 보장구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20, 30년 전에 그게 있었냐고요.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길거리에서 널리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인간의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욕구 충족 대책.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 자, 더하기.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된 게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 의료 서비스가 참 잘 돼 있는 나라에 속해요. 그리고 일부 약은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요. 일부 약은. 너무나 뻔한 약들. 아니, 예전에는 아프면 일단 뭐 병원 가고 약국 가고 했는데 약국이 또 문 닫으면 또 이게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최소한의 아주 대중적인 약은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대단하다고 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대단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예방, 완화, 해결. 자, 안타깝게도 뭐 우리가 이걸 사회복지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분야가 폭력이죠. 자, 폭력인데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경찰청, 자, 범죄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학교 폭력을 완전히 범죄로 얘기하자니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청소년이에요. 어린이.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야, 이거는 처벌이 뭐 뒤따르기도 하겠지만 이건 예방이 먼저 아닐까? 자, 그러다 그리고 이제 또 그중에 좀 그 사춘기에 또 예민한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 이거를 너무 수사하듯이 하면 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가해자 피해자 모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심리지원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심리지원의 얘기가 나오면은 사회복지하고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자, 그러면 뭐 엄마 아빠 얘기 나오고 가정 얘기 나오고 이러면 그때부터 또 사회복지로 들어와요. 이제 문제가 이 사회복지 정책론이 제가 예전에 처음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벌써 10몇 년 전이요. 그때 제가 얘기할 때보다 지금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게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사회복지만 얘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설명하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제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냐?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는요. 자, 그리고 급여와 서비스 등의 경제적 이전 기능을 수행한다. 말이 약간 어려워지는데, 자, 경제적 이전이라는 건 배분이에요. 많이 버는 사람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이전의 방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만 원을 줄지 30만 원을 줄지 100만 원을 줄지 급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서비스. 자,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오면 뭔가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의 그 종류도 천차만별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서비스가 하나 등장했죠.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화상회의,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등의 수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일단 접촉을 한다. 어차피 여러분 사회복지는 면대면이에요. 대면 서비스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요. 면대면 서비스고, 일단 뭔가 좀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뭐 이렇게 손도 좀 잡아야 될 일이 생기고 부축해야 될 일도 생기고 대면 서비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굉장히 그게 많이 그 원칙이 흔들려 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적응은 하죠. 자, 노크를 합니다. 자, 여기 앞에 놓고 갈게요. 자, 놓고 합니다. 자, 일단 목소리만 들어도 돼요. 아니면은 문 열어놓고 멀리서 얘기해도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어떻게든지 인간은 적응을 해나가요. 근데 이 방식이, 자, 사회복지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다른 서비스, 다른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라고 해서 29쪽부터 30까지 얘기인데, 사회복지 더하기 정책, 각각을 정의하고 합해서 정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다 정답은 아니에요. 다른 그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의 얘기가 더 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이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